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전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천간운을 보실 때 고려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이제 9월 3일 행사 관련 안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자마자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간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대단히 좀 혼동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요거 우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천간운은 원국이나 대운에서 근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해당 천간을 생조해 주는 오행이 있는가, 요거까지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천간운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년이 갑진년이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예시 들어봐 드릴게요. 갑진년이면은 이 갑목이 천간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사주 원국에 갑목에 근이 있는가, 또는 대운에서 근이 오는가, 사주 원국에 근이 없더라도, 또는 이 해당 천간을 생조해주는 오행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임수 같은 게 있겠죠. 물론 개수도 갑목을 생해주겠지만 임계수 같은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갑진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수일간으로 예시를 들어봐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수일간한테 이 갑진이라는 거는 상관하고 정관이니까요. 이게 상관견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이 내년 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는 갑목에 근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묘목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묘목을 적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묘목을 적고, 개해. 네, 이렇게 개해. 그러면 갑목에 근이 두 개나 생기죠? 그냥 이렇게 하죠 뭐. 네. 그리고 여기다가 임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갑목이 들어올 때 갑목의 근이 어때요?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러면 이 갑목이 대단히 강하게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갑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무토인 정관을 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무토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또 판단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무토가 힘이 없다, 그럼 갑목이 무토를 극하면서 말 그대로 상관경관, 이 정관이 좀 훼손되거나 아니면은 관에서 나오거나 또는 뭐 휴직을 한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사주 원국에 무토가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주 원국에 무토가 없더라도 화기운이 제법 강하다. 네. 근데 무토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은 갑목으로 인해서 무토가 드러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생겨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단은 갑목이 들어왔을 때 갑목에 근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조직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갑목의 근이 시주에 있다 그러면은 조직궁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잡을 생각하셔도 되세요. 사이드 잡.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걸 또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조직궁에서 갑목의 근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때 무토가 그냥 힘이 없다. 무토가 힘이 없으면은 무토가 훼손된다. 관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목의 근도 있는데 무토도 힘이 대단히 강하다. 그럼 좀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월운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무토가 훼손됐다가 어떤 때에는 오히려 갑목으로 인해서 새로운 무토가 생긴다. 즉, 뭐 이직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목의 근이 이렇게 두 군데에 있잖아요. 그럼 엄연히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공과 사라는 측면에서 논했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건 공일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건 사가 되겠죠. 근데 이거 배우자궁이죠.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은 갑목의 근이 배우자궁에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다툼 또는 이별,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 또 결혼하신 분이시라면은 배우자와의 다툼을 암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리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갑목의 근이 연지에 있다. 그러면은 뭐 국가 또는 대외적으로
여기서 이제 대외적으로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개수일간이라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상관이라고. 대외적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일에 업종이 변화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세요. 근데 여기다가 개수라면 월지가 돼버리네요. 네. 연지. 네. 그리고 이제 월지의 간목에 근이 있다. 그러면은 조직 또는 부모님 관련해서 발생한다. 근데 보통은 남자분은 거의 조직으로 보고요. 여자분들 같으신 경우, 이제 명식의 원국 생김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배우자궁이다 보니까 무조건 배우자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친구, 동업자,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이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이성이 뭐 애정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간목이 근이 올라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다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친구로 인해서 상관이니까 어떤 새로운 판로가 열린다. 친구로 인해서 뭐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건 원국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또는 동업자로 인해서 또는 그냥 이성인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편으로는 사적으로 또 보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 뭐냐라는 거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또 대단히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시주에 있게 되면요. 아랫사람 그리고 부업처럼 뒤에서 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앞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뒤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업처럼 그리고 자녀분 또는 아주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상관이 발현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 그러면 근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냐? 그거를 근데 말씀드리기 이전에 만약에 어떤 명식이 뭐 개수일간인데 어디에도 간목이 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대운으로 뭐 정묘대운이 왔다라고 하면요. 묘 중에 간목에 근이 있잖아요. 그럼 근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어느 위치에서 올라왔는가라는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제 이 묘목하고 반응성이 좋아 보이는 연, 월, 일시를 고르셔서 유추하시면 되세요. 뭐 반응성이 좋다라는 거는 뭐 화기운이라든가 수기운이라든가 왜냐면 수생목, 목생화니까요. 그런 식으로 또 판단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이 없더라도 근이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간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개수가 있는데, 개수일간인데, 월지가 묘목이다. 그러면은 간목에 근은 없고 을목만 있죠. 근데 내년에 간목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간목하고 을목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묘월이 되면은 묘미 반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간목이 근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해당 청간과 같은 삼합의 운동을 하는 것이 오면은 그것도 그 해당 월에는 간목의 근이 크게 생기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물론 묘월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묘월이라는 게 오면은 어차피 간목에 근이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해묘미 중에 한 글자가 있다면은 이 미토라는 건 묘지거든요. 묘지. 그럼 기존에 있어 왔던 일이 다시 드러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해수가 있다. 그럼 해수 자체가 어차피 간목에 근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해수는 있는데 을목이 천간운으로 들어온다. 그럼 해수 안에 있는 간목이 을목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묘월에 대단히 강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왜냐면 해수가 생지잖아요. 생지는 왕지를 대단히 강하게 서포트 해주거든요. 그럼 얘는 얼핏 봤을 때는 간목이지만 그래서 을목의 근이 될 수 없지만 묘월이 되면은 이 생지가 이 묘목을 대단히 강하게 서포트 해주면서 을목의 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묘목 운이 들어올 때는 그냥 근이 생기는 거지만 해수가 있는데 묘월이 되면은 생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하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을목이 확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세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1번 근의 유무 원국에서 그리고 2번은 대운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삼합의 운동을 하는 것이 있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병인일주인데 정화라는 첨가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는 뭐죠? 인호술의 생지죠. 그럼 5월에 이 정화가 갑작스럽게 대단히 크게 발현된다라는 거죠. 왜? 생지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생지는 뭐다? 갑작스럽게 크게 발현된다. 묘지는 뭐다? 기존에 누적되어 왔던 일이 다시금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이 없는 경우, 대운에서도 오지 않는 경우, 삼합운동으로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도 않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인데 개사, 그리고 개사에다가 뭐 진, 아유 어렵네요. 네, 오화, 그리고 여기다 무토. 네, 이렇게 하면 간목에 근이 없습니다. 여기 을목이 있죠. 근데 얘는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간목의 근으로 쓰일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냐면 신자진 운동은 수국이니까요. 네, 간목이라는 운이 딱 왔을 때 얘가 이제 상관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간목에 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간목은요, 얘랑 작용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무토라든가 또는 경금이라든가 갑경충이겠죠. 간무충, 갑경충. 그냥 이 간목이라는 애가 크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 간목으로 인해서 경금하고 무토가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첫 번째 근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대단히 가시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드릴 때 직장에서 나올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 간목에 근이 있다. 상관이니까 직장에서 나올 만한 일이 생기면서 그냥 내가 휴직 상태가 되든 아니면은 뭐 퇴직을 하든 아니면은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든 이제 갈라익길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간목에 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게 아니라 간목으로 인해서 경금이나 무토가, 앞선 예시에서는 제가 무토만으로 예시를 드렸는데 이 간목이 반응하는 게 경금도 있고 무토도 있으니까 사실은 둘 다 보는 게 맞겠죠. 간목으로 인해서 경금이나 무토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경우에는 간목에 근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정관이잖아요. 그냥 내가 방향성을 바꾼 것 뿐이에요. 뭐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뭐 휴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을 틀었는데 내 직장이 보이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갑경충이다. 만약에 여기 경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정인이 되겠죠. 그러면 간목이 근이 없으니까 이거를 크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내가 합격하게 되더라, 정인이니까. 또는 공부하게 되더라, 자격을 얻게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에다가 제가 다시 간목의 근을 한번 넣어 볼게요. 간목의 근을 뭐 경오라는 건 있을 수 경묘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제대로 이왕할 거면 여기다 경금 이렇게 해보고, 그럼 이제 간목의 근이 생겼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내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조직궁에서 뭐 이를테면은 어떤 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겼다라든가 그래가지고 또는 내가 이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세게 강하게 들어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 가시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뭐 직장 상사 때문에 계속 머리가 아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격각이 있으니까 직장 상사하고 머리가 계속 아팠겠네요. 뭔가 좀 불편한 관계도 지속이 됐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목의 운이 딱 들어올 때, 야,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제 그냥 바꾸자, 방향을. 근데 여기가 대외적인 공간이라 그랬죠. 가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경금을 치니까 정인. 나 차라리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더 할래. 여기는 대외적인 공간이니까, 나의 간판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시면은 대단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어요. 이때 경금의 근이 있죠? 경금이 대단히 튼튼하죠? 그러면 간목이 와가지고 경금을 땅 하고 쳤는데 이 경금하고 간목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거죠. 금극목이니까 간목이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명식을 보면은 월지가 묘목이기 때문에 월지가 가장 영향력이 크잖아요. 오히려 간목이 더 센 거예요, 경금보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경금에 근이 없다. 그럼 간목이 들어오면서 경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금에 근이 딱 있죠. 그러면은 간목이랑 경금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월운에 따라서 어떤 월운에서는 경금이 조금 훼손되겠죠. 근데 어떤 운에서는 오히려 경금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딱 보니까 배우자 궁에 있네요. 그럼 친구로 인해서, 동업자로 인해서 또는 이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인을 얻게 된다. 그럼 이제 명식 그리고 대운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명식에 간목이 들어왔다. 간목이 들어왔다. 그럼 간목에 근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이 딱 있죠. 조직궁에 있어요. 아, 조직에서 상관과 같은 가시적인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얘를 땅 하고 치죠. 얘는 정인이에요. 뭐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직장인이에요. 근데 직장 상사하고 다퉜어요. 분쟁이 발생했어요. 분쟁이 발생했는데 정인의 근도 있죠. 그리고 이성 자리에 있죠. 내가 뭐 남자란 말입니다. 내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제 과장님하고 싸운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요 상관이 작용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 동기들 중에 여자 동기들이 더 윗선에 가서 보고를 올린 거예요. 뭐 전무님,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동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 동기 덕택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속 시원히 상급자한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무라는 사람이, 왜냐면 여기가 이성 자리니까요. 전무라는 사람이 그래? 그 친구 물건이구만. 승진시켜, 진행시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인 인정을 받게 되더라. 제가 지금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좀 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또 이제 묘월생이면 사교성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어려우시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국이나 대운에서 근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시적이고 조금 더 강하게 발현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근이 연, 월, 일시 중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1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뭐 사적으로 뭐 남자친구 또는 방금 전에 들은 예시처럼 이성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친구분 거 보시면 되겠죠. 남자친구분 거 봤더니 그때 안 싸우겠더라. 그러면 이거는 남자친구 관련된 얘기는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또 범위를 좁혀가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너무 좀 어렵게 말씀드린 건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몇 번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또 보시면은 연습해 보시면은 또 금방 잘하실 수 있으실 거세요.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 건강 모쪼록 조심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